석훈이 정연에게 꿈 이야기를 꺼낸 건 사흘 후였습니다. 바로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꿈에서 들은 거였습니다. 꿈은 꿈이었어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형이라는 단어가 귓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게 기억인지 뇌가 만들어낸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사흘 동안 그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들고 다니기에 조금 무거웠어요. 복지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연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석훈이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성화시 12월 오후가 창밖으로 흘렀어요. 신호에 걸렸습니다. 빨간 불이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정연이 앞을 봤어요. 석훈도 앞을 봤습니다. 꿈에서 말을 들었어요. 석훈이 말했어요. 정연이 핸들 위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앞을 봤습니다. 언제요? 강서진 씨 올라간 날 밤이요. 무슨 말이에요? 석훈이 앞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형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지? 라고 했어요. 신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빨간 불이 그대로였어요. 정연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앞을 봤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있었어요. 형이요. 네. 꿈속에서 남자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 차 옆에서요. 얼굴은요? 어두워서 안 보였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정연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로 생각하는 건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신경과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아니요. 먼저 정연 씨한테 하고 싶었어요. 정연이 잠깐 석훈을 봤다가 정면을 봤습니다. 왜요? 석훈이 창밖을 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차가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석훈이 내리려는데 정연이 말했어요. 잠깐요. 석훈이 봤습니다. 정연이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린 채로 앞을 봤어요. 그 목소리가 적대적이었어요. 석훈이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결정이 끝난 사람 같다고 했잖아요. 전에. 네. 그 결정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석훈이 손등을 봤습니다. 아물어버린 상처가 있었어요. 브레이크요. 정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12월 바람이었어요. 경찰에 말해야 해요. 정연이 말했습니다. 꿈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요. 기억이 다 돌아오면요. 그때 말할게요. 정연이 석훈을 봤습니다. 말하려다 참는 게 보였어요. 의사로서는 지금 당장 신고하라고 해야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훈의 눈을 봤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눈이었으니까요. 기억이 반쪽인 사람이 싸움에 나가면 지니까요. 조심해요. 정연이 말했어요.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든 게 많았어요. 석훈은 알았습니다. 네. 차 문을 열었어요. 내리면서 뒤를 봤습니다. 정연이 앞을 보고 있었어요. 백미러로 석훈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정연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석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시원 앞이었어요. 12월 바람이 왔습니다. 차가웠어요. 꿈속 목소리보다는 따뜻한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였습니다. 만수가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석훈이 받았습니다. 나야. 어르신 무슨 일이에요? 일은 무슨 일? 밥 먹었어? 석훈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이요? 왜 밥도 안 먹어? 늦골 다 낫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먹으려고요. 어디서? 고시원 근처 국밥집이요. 나도 거기 알아. 순대국밥 하는 데지. 네. 30분 후에 나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석훈은 핸드폰을 봤어요. 30분 후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강서진한테 그랬듯이, 정연한테 그랬듯이 이번엔 만수가 그랬어요. 30분 후에 나갔습니다. 만수가 고시원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어요. 누가 챙겨준 건지 직접 한 건지 몰랐습니다. 석훈을 보자 말했어요. 왜 이렇게 늦어? 30분 됐어요. 30분이 늦은 거야. 국밥집은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5개였어요. 평일 저녁이라 2 테이블에 손님이 있었습니다. 2 사람이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순대국밥 2 그릇이 나왔습니다. 뚝배기가 펄펄 끓었어요. 만수가 새우젓을 넣었습니다. 석훈도 넣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국밥이 식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석훈도 들었습니다.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올라오는 김이 얼굴을 덮였어요. 12월 저녁의 국밥이었습니다. 석훈이 만수가 국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네.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어때요? 무거워. 뭔가 알게 된 놈 얼굴이야. 석훈이 만수를 봤습니다. 만수는 국밥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보지 않으면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에서 뭔가 들었어요. 만수가 숟가락을 멈췄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움직였어요. 좋은 거야?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만수가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나쁜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석훈이 물었어요. 의외의 질문이었을 텐데 만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먹어. 만수가 말했어요. 네. 일단 밥 먹어. 나쁜 거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밥 먹는 거야. 배고프면 판단이 흐려지거든. 석훈이 만수를 봤어요. 만수가 이번엔 석훈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만수의 눈에 뭔가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였어요. 오래 살아온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먹고 나서 생각해. 그래도 늦지 않아. 석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었어요.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국밥이 따뜻했어요. 만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국밥집이 작고 따뜻했어요. 밖에 12월 바람이 있었습니다. 안에 국밥 냄새가 있었어요. 나쁜 걸 알게 됐을 때 먼저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우습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뚝배기 앞에 앉아 있는 게 맞았어요. 이 온기 앞에 있는 게 맞았습니다. 형이라는 단어가 아직 귓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국밥 냄새가 더 컸습니다. 정연이 처음으로 늦게까지 남은 건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복지관 봉사일이 아니었어요. 당직도 아니었습니다. 퇴근 후였어요. 정연이 고시원 골목 앞 편의점에서 석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았어요. 편의점 앞에 있어요. 시간 있으면 나와요. 석훈이 내려왔습니다. 정연이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흰 가운 대신 두꺼운 울 코트였습니다. 병원 밖에 정연이었어요. 손에 캔맥주가 있었습니다. 하나였어요. 석훈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를 더 들고 나왔습니다. 마셔요? 늦골이요. 조금은 괜찮아요. 의사가 허락하는 거예요. 석훈이 받았습니다. 2 사람이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12월 밤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편의점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골목 바닥을 노랗게 물들였어요. 캔을 땄습니다.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작은 소리였는데 밤이라 크게 들렸습니다. 2 사람이 마셨어요. 차가웠습니다. 12월에 마시는 차가운 맥주였어요. 오늘 왜요? 석훈이 물었습니다. 그냥요. 그냥이요? 당직 끝나고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정연이 앞을 봤습니다.
골목 저쪽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오늘 환자가 있었어요. 50대 남자분이었는데 교통사고였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깨어나서 첫 마디가 오늘 회의 어떻게 됐냐고 하더라고요. 석훈이 정연을 봤습니다.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 올라가면서 보호자한테 괜찮다고 했더니 보호자가 저한테 감사하다고 울었어요. 근데 환자는 깨자마자 회의 걱정이에요. 이상해요? 이상하진 않아요. 그 사람한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정연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석훈 씨 생각이 났어요. 석훈이 캔을 들다 멈췄습니다. 저요? 석훈 씨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서요. 깨어나서 회의 걱정하는 사람이요. 석훈이 앞을 봤습니다. 골목 가로등을 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국밥 생각해요. 깨어나면. 정연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정연이 웃는 걸 자주 보지 못했어요. 볼 때마다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편의점 안에서 알바생이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저쪽에서 고양이 소리가 났어요. 12월 밤 골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맥주를 마셨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연 씨, 석훈이 말했어요. 네. 처음 저 살렸을 때 기억해요. 정연이 잠깐 석훈을 봤다가 앞을 봤습니다. 기억해요. 어땠어요? 그때 손을 봤어요. 석훈 씨 손을요. 핸들 잡았던 손이요. 그래서요. 살고 싶었던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러면 저도 살려야 하는 거잖아요. 석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살고 싶었던 사람이다 싶었다는 말이요. 그래서 살려야 한다는 말이요. 단순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게 가장 강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건 이 도시에 와서였습니다. 고마워요. 그게 제 일이에요. 일로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연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맥주를 마셨어요. 캔 안에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남은 거였어요. 석훈 씨. 정연이 말했어요. 네. 기억 다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석훈이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생각했어요. 이 질문을 자신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새벽에 천장 보면서요.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서울로 가야겠죠. 그건 알아요. 그 다음은요. 석훈이 정연을 봤습니다. 정연이 앞을 보고 있었어요. 골목 가로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 얼굴이었어요. 12월 밤빛 안에 있는 옆 얼굴이었습니다. 석훈은 그 얼굴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정연 씨는요? 네. 제가 서울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정연이 멈췄습니다. 캔을 들다 멈췄어요. 짧은 정지였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하지만 석훈은 봤습니다. 담당 환자가 퇴원하는 거죠. 그것만이에요. 정연이 석훈을 봤습니다. 이번엔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2월 밤 편의점 불빛 아래였어요. 가까웠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정연이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추워요. 들어가요. 일어섰습니다. 빈 캔을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코트를 여몄습니다. 석훈을 보지 않았어요. 잘 자요. 정연 씨. 정연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번 지나갔어요. 정연의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정연이 돌아봤어요. 석훈을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눈이었어요. 말이 입안에 있는데 나오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결국 나온 말은 짧았어요. 알아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돌아섰어요.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코트 자락이 걸음에 흔들렸어요. 가로등빛 안으로 들어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알아요 라고 했습니다.
두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가 방금 이 골목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걸 담은 말이었어요. 석훈은 하늘을 봤습니다. 12월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차가움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골목이, 이 편의점 불빛이 정연이 남기고 간 그 두 글자가 전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이 순간은 기억할 것 같았어요. 아니, 기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만수가 처음으로 집에 데려간 건 12월 셋째 주였습니다. 토요일 배달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만수가 앞에 섰어요. 코앞이었습니다. 석훈이 멈췄어요. 따라와. 어디요? 집.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만수는 원래 설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석훈은 따라갔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만수가 가자고 하면 가는 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만수의 집은 복지관에서 걸어서 7분이었어요. 성화시 구도심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고시원보다 더 깊은 골목이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담장이 낮았어요. 담 위로 감나무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감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았어요. 12월 가지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이 있었어요. 작은 마당이었습니다. 화분이 여러 개 있었어요. 겨울이라 다 죽어 있었지만 화분만큼은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집치고 화분이 많았어요. 만수가 그걸 봤습니다. 봄 되면 다 살아나. 말 안 했는데 설명했어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죠. 인정하지 않으면서요. 예뻐요, 봄엔. 봄 되면 봐. 봄 되면 보러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12월인데요. 석훈은 그 말을 들었어요. 봄까지 여기 있으라는 말이었는지 봄에 다시 오라는 말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쪽이든 좋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어요. 마루가 나무였습니다.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어요. 낡은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편한 소리였습니다.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그 앞에 좌식 테이블이 있었어요. 방석이 2개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방석이 2개였어요. 석훈이 그걸 봤습니다. 만수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냄비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올렸어요. 석훈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찌개. 제가 도울게요. 안 돼. 왜요? 부엌은 내 영역이야. 석훈이 물러났습니다. 주방 입구에 서 있었어요. 만수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어요. 된장이었습니다. 두부가 나왔어요. 호박이 나왔습니다. 손이 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해온 손이었어요. 아내분이 가르쳐줬어요. 석훈이 물었습니다. 만수가 두부를 썰면서 말했어요. 아니, 혼자 배웠어. 가고 나서. 그 전엔요? 그 전엔 못했지. 다 해줬으니까. 만수가 두부를 냄비에 넣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3년. 3년이요?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하는데 3년 걸렸어. 짜거나 싱겁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 석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3년이라고 했어요. 된장찌개 하나를요. 그게 우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음식을 흉내내는데 3년이 걸렸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지금은요? 만수가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 것보다 내게 더 맛있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자랑인데 자랑이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그 안에 뭔가 있었어요. 슬픔인지 자부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겠죠. 찌개가 끓는 동안 거실에 앉았어요. 방석이 2개였는데 만수가 하나를 석훈 쪽으로 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좌식 테이블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였어요. 만수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봤습니다. 두 사람이 드라마를 보면서 앉아 있었어요.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있었어요. 만수가 중간에 주방으로 갔다가 왔습니다. 냄비를 한번 봤어요. 다시 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 석훈이 불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만수 어르신이 아니라 만수 할아버지라고 부른 게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만수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했어요. 왜? 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만수가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어요. 대답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지. 못 봤으니까. 상상으로요. 상상으로? 네. 보면 알잖아요. 지금 저 보면서. 만수가 석훈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드라마 소리가 배경으로 깔렸습니다. 딱딱했겠지. 딱딱해요? 지금도 딱딱한 구석이 있어. 근데 지금은 부드러워지려고 애쓰는 게 보여. 원래는 그 애씀이 없었겠지. 석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딱딱했고 애씀이 없었던 사람. 그게 기억 속 최석훈이었겠죠. 강서진이 말한 것과 연결됐어요. 어디가 좋냐고 물어본 적 없던 사람이요. 싫어요? 그런 사람이. 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싫어해? 지금 내가 어떤지가 중요하지. 지금은요? 지금은 쓸만해. 쓸만하다고 했습니다. 만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석훈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찌개가 다 됐습니다. 만수가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였습니다. 단출했어요. 하지만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만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석훈도 들었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한 숟가락 떴어요. 맛을 봤습니다. 복지관 된장국과 달랐어요. 더 진했습니다. 더 깊었어요. 3년을 연습한 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음식을 흉내내다가 결국 자기 것을 만든 맛이었어요. 맛있어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만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먹었습니다. 하지만 귀 끝이 조금 빨개졌어요. 석훈은 봤습니다. 보고 말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어요. 찌개 끓는 소리가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만수가 그릇을 치우려는데 석훈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부엌 큰네. 오늘은 제가요. 만수가 석훈을 봤어요.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놔뒀어요. 석훈이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12월 수돗물이었어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만수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석훈은 설거지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라마 소리였어요. 만수가 혼자 보는 드라마였습니다. 매일 밤 혼자 저 텔레비전 앞에 앉았겠죠. 방석이 2개인데 하나만 쓰면서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만수가 봤어요. 됐어? 네. 그런가? 쫓아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어요. 아쉬운 목소리였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아쉬움이요. 석훈이 신발을 신었어요. 대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만수가 마루에 서 있었어요. 두 손을 등 뒤에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잘 들어가. 네, 할아버지. 만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석훈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12월 밤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등이 따뜻했어요. 된장찌개 때문인지 만수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겠죠.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주황빛이었습니다. 석훈은 그 빛을 밟으면서 걸었어요. 빛이 발 앞에 깔렸습니다. 걸어도 빛이 앞에 있었어요. 가로등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요. 만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만수의 가장 큰 대답이었으니까요. 꿈이 달라진 건 1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주차장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주차장이 아닌 꿈이었습니다. 사무실이었어요. 높은 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들이 빽빽하게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책상이 있었어요. 넓은 책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보는 거였어요.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만 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꿈속의 자신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들어온 사람이 말을 거는데 대답도 짧았어요. 한마디였습니다. 잠깐요. 그게 전부였어요. 들어온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꿈속의 자신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없었어요. 꿈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깨어난 건 새벽 4시였어요. 이번엔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땀도 없었어요.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조용했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주황빛으로 켜져 있었어요. 꿈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왔어요. 공포에서 일상으로 왔습니다. 기억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겠죠. 나쁜 건 먼저 보여줬다가 이제 다른 걸 보여주는 거겠죠. 뇌가 준비되는 속도가 있다고 이 선생이 말했었어요. 그 속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훈은 일어나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어요. 새벽 4시의 성화시였습니다. 자고 있는 도시였어요. 만수도 자고 있겠죠. 정연은 당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어딘가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겠죠. 응급실 불빛이 켜져 있을 거예요. 석훈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신경과 면담은 연말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어요. 이 선생이 최근 꿈 변화를 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바뀐 것, 공포가 줄어든 것, 꿈속에서 자신을 제3자로 본 것. 이 선생이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기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요. 뇌가 외상 기억부터 정리하고 일상 기억으로 넘어가는 패턴이에요. 언제쯤이에요? 이 선생이 석훈을 봤습니다.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빠르면 한두 달, 늦어도 봄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올 거예요. 봄이라고 했습니다. 만수가 봄 되면 화분 보러 오라고 했었어요. 이 선생은 봄 안에 기억이 온다고 했습니다. 봄이 2가지 의미가 됐어요. 석훈은 그 2가지를 같이 들고 있었습니다. 올 때 어떻게 와요? 사람마다 달라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맞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특정 자극에서 한 번에 열리기도 해요. 자극이요? 냄새, 소리, 촉감. 기억과 연결된 감각 자극이요. 뇌에서 제일 오래 남는 게 감각이거든요. 석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냄새라고 했어요. 만수가 말했었죠. 냄새가 남는 게 살아있다는 거라고요. 이 선생은 냄새가 기억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사람이 다른 방향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정연과 마주쳤어요. 요즘 자주 마주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걸음이 조금 느려지는 우연이었습니다. 면담 어땠어요? 봄이래요. 봄에 기억이 온다고요? 그쯤이면 올 수 있다고요.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외래 진료 사이 잠깐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요. 아까보다는요. 뭐가 달라졌어요? 석훈이 정연을 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생겼어요. 기억이 돌아와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요. 정연이 석훈을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눈이었습니다. 모른 척하는 눈이기도 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진료 있어요. 네. 저녁에 시간 있어요? 정연이 멈췄습니다. 왜요? 만수 할아버지가 섣달금음에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저한테만요. 근데 정연 씨도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연이 잠깐 석훈을 봤어요. 만수 어르신이 저도 오라고 했어요. 제가 오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물어보면 싫다고 할 것 같아서요. 정연이 웃었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짧은 소리였지만 났습니다. 정연이 웃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석훈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수 어르신한테 먼저 물어봐요. 물어보면 와요. 정연이 차트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짧게요. 그리고 갔어요. 석훈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만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섣달금음에 정연 씨도 와도 돼요? 3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누가 오든 밥은 넉넉히 한다.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만수식으로요. 석훈은 그 문자를 봤어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복도 한가운데서 혼자 웃었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봤습니다. 이상하게 봤어요. 석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섣달금음 저녁이었어요. 만수 집 마당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석훈이 먼저 왔고 정연이 조금 후에 왔습니다.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어요. 만수가 문을 열다가 와인을 받습니다. 이게 뭐야? 어르신 드시라고요. 나 술 못 마셔. 저희가 마실게요. 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이번엔 김치찌개였습니다. 두부가 들어있었어요. 제육볶음도 있었습니다. 단출하다고 할 수 없는 상이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차린 상치고 많았습니다. 셋이 앉았어요. 만수가 가운데 앉았고 석훈과 정연이 양옆이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찌개 끓는 소리, 숟가락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있었습니다. 만수가 정연을 봤어요. 밥 먹을 때 표정이 왜 그래? 어떤데요? 긴장한 것 같아. 긴장 안 했어요. 긴장했어. 나는 알아. 정연이 석훈을 봤습니다. 석훈이 눈으로 말했어요. 그냥 드세요. 정연이 다시 찌개를 떴습니다. 맛있어요, 어르신. 알아. 만수가 제육볶음을 정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더 먹으라는 거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했어요. 정연이 받았어요. 석훈 쪽으로도 밀었습니다. 똑같이요. 밥을 다 먹었어요. 만수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연말 특집이었어요. 가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래된 노래가 나왔어요. 만수가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자신이 부르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연이 석훈을 봤어요. 석훈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어요. 만수 옆에서요. 텔레비전 불빛 아래서요. 섣달금음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만수가 졸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눈이 감겼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숙여졌어요. 석훈이 일어나서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지난번에 봤거든요. 만수 어깨에 덮었습니다. 만수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정연이 그걸 봤어요. 석훈이 만수한테 담요를 덮어주는 걸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하는 눈빛 같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마당에 섰어요. 12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별이 조금 보였어요. 구름이 걷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좋은 밤이에요. 정연이 말했습니다. 네. 내년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석훈이 하늘을 봤어요. 봄이 오겠죠. 기억도요? 기억도요. 정연이 하늘을 봤습니다. 석훈도 봤어요. 두 사람이 같은 하늘을 봤습니다. 12월 마지막 날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몇 개 있었습니다. 무서우면 말해요. 정연이 말했어요. 기억 올 때요. 혼자 있지 말고요. 석훈이 정연을 봤습니다. 정연 씨한테요? 네. 짧고 명확했어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돌려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석훈은 그게 좋았어요. 기억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석훈이 대답했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골목을 걸었어요. 나란히였습니다. 걸으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가로등 빛이 앞에 깔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골목에 생겼어요. 새해가 오고 있었습니다. 봄도 오고 있었어요.